20만 명이 한반도를 뒤흔든 이유, 팀 스피리트를 버텨낸 자만이 압니다. 군번 한 자리만 들어도 척 알 수 있습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을 겪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눈빛이 다릅니다. 말투가 다릅니다. 그 훈련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말로 다 못할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전역하고 수십 년이 지났어도 2월 새벽 찬바람만 맞으면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전우님들. 판초우의 냄새만 맡아도 그날 밤 야지가 떠오른다는 전우님들.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전설의 훈련, 팀 스피리트가 왜 그토록 혹독했는지 그 지옥의 순간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우의 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전우님들의 작은 클릭 하나가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전우님,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76년 베트남이 공산화된 지 불과 1년 뒤,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던 그 시절, 한국과 미국은 하나의 훈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름하여 팀 스피리트. 처음엔 4만 6천 명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으로 시작했지만 1984년 이후에는 한국군과 미군을 합쳐 무려 2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초대형 야외 기도 훈련으로 커졌습니다. 훈련 기간도 처음엔 10일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70일, 80일로 늘어났습니다. 매년 2월에서 5월 사이 혹독한 추위와 해빙기, 진창 속에서 벌어진 이 훈련은 1993년까지 총 17회 실시되며 냉전시대 한반도를 지탱한 핵심 억제력이었습니다. 북한은 이 훈련을 북침훈련이라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훈련이 열릴 때마다 남북 대화가 끊기고 판문점에서는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숨을 죽이는 그 시간, 그 훈련의 한복판에서 땅바닥을 뒹굴고 비닐 한 장의 의지에 밤을 지새우며 굶주림과 혹한을 온몸으로 버텨낸 전우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80년대 군번들만이 아는 팀 스피리트 지옥의 순간 탑 7을 하나씩 되짚어 보겠습니다. 7위. 겨울도 아닌데 얼어 죽는 줄 알았다. 2월의 황당한 혹한. 팀 스피리트는 주로 2월에서 5월 사이에 실시됐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냐고요? 농한기여서 민간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밭이 비어있고 민간 차량 이동이 적은 그 시기가 훈련에는 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재앙이었습니다. 2월의 한반도는 말이 봄이지 여전히 영하를 오르내리는 칼바람이 부는 계절입니다. 훈련지는 주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대의 야산과 들판이었는데 해 떨어지고 나면 체감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훈련 일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진지를 구축하고 경계 근무를 서고 무거운 완전 군장을 메고 기동하다 보면 발가락 감각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내복이라도 두 겹 껴입은 전우님은 양반이었습니다. 보급품이 제대로 안 돌아오는 날이면 2월 새벽 야외에서 버티는 건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서 소총 탄창 교환조차 버벅이게 되는 상황. 방아쇠울에 맨손가락이 붙어버리는 경험.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훈련 중에 동상 걸렸다는 이야기가 전설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시절이 바로 팀 스피리트의 2월이었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도 대열을 유지하고 임무를 수행한 전우님들.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십니다. 6위. 행군이 끝나도 행군이다. 끝없는 도보 기동. 팀 스피리트는 야외 기동 훈련입니다. 기동, 즉 움직이는 것이 훈련의 핵심이었습니다. 전차가 이동하고 포병이 진지를 옮기고 보병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제는 보병이 따라가는 방식이 두 발로 걷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완전 군장에 소총까지 들면 무게가 30kg을 훌쩍 넘었습니다. 1980년대 당시 보급 전투화는 지금처럼 기능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혔고
물집이 터지면 진물이 양말에 배었습니다. 그 진물이 식으면 양말이 발에 달라붙는데 다음날 아침 그걸 억지로 떼어낼 때의 그 고통은 겪어본 전우님만 아십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옆 전우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고 일으켜 세운 전우를 부축하며 또 걸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하루에 20km 이상 행군하는 건 기본이었고 전술 상황이 붙으면 밤새도록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쉬는 게 아니라 진지를 파야 했습니다. 삽질을 하면서도 졸음이 쏟아지고 무릎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는 회고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팀 스피리트의 행군은 끝이 없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시작됐습니다. 5위. 텐트는 사치다 비닐 한 장과 보내는 야전 비박. 팀 스피리트에서 병사들에게 주어진 수경 장비는 말 그대로 최소한이었습니다. 텐트는 고사하고 비닐 판초우의 한 장이 전부인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2명이 판초우이를 합쳐 야지에 치면 그게 그날 밤 집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낙엽이나 풀을 깔고 그 위에 침낭을 펴고 군장을 머리맡에 놓고 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월의 땅바닥이 얼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열을 해봤자 지면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시면 몸이 덜덜 떨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눈이라도 오면 판초오이가 처지면서 무너지는 불상사도 생겼습니다. 경사진 곳에 잘못 자리를 잡으면 새벽에 옆으로 굴러내려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안쪽에 습기가 차면서 침낭이 젖고 그 젖은 침낭 안에서 또 다음날 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훈련 기간이 길어질수록 침낭은 냄새가 나고 무거워지고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훈련은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서너 시간 눈만 붙이고 다음날 기동을 이어가야 했던 팀 스피리트의 밤은 전우님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4위. 밥인지 흙인지 모르겠다. 야전 취사의 현실. 전쟁 상황을 가정한 훈련인 만큼 팀 스피리트 기간 중 병사들의 식사는 전시 배식 기준을 따랐습니다. 후방 지원이 끊기는 상황을 상정하면 전투 식량인 건빵과 통조림 혹은 야전 취사로 지어낸 밥이 전부였습니다. 취사병들이 어떻게든 밥을 지어 날라도 도착하면 이미 식어서 뻣뻣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동 중에는 취사 자체가 불가능했고 건빵 한 봉지로 반나절을 버텨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건빵이 그나마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보급이 늦어지면 그마저도 없이 그냥 물로 배를 채우는 날도 생겼습니다. 거기에 야지에서 먹다 보면 모래 한 줌, 흙 한 줌이 섞이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먹다 이빨 사이에 돌이 씹힐 때의 그 기분. 경험해본 전우님이라면 지금도 잊지 못하실 겁니다. 취사병들도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야지에서 불 피우고 밥 지어 전 부대에 나르는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만들어도 욕먹고 안 만들어도 욕먹는 그 취사병들의 고충은 또 다른 팀 스피리트의 단면이었습니다. 배는 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없던 그 허기. 팀 스피리트에서 살 빠지지 않은 병사가 없었다는 말이 사실인 이유입니다. 3위. 화생방이 2번 터지는 EU MBC 훈련의 공포. 팀 스피리트는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훈련이었습니다. 그 말은 핵, 생물, 화학무기 대응, 즉 MBC 훈련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훈련 중 화생방 경보가 울리면 전우님들은 수십 초 안에 방독면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방독면을 쓴 채로 기동하고 땅을 파고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1980년대 보급 방독면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었습니다. 밀폐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방독면 안에 습기가 차서 숨쉬기 힘든 것도 문제였습니다. 안경을 쓰는 병사들은 방독면 착용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렌즈에 김이 서리면 앞이 안 보이는데 그 상태로 행군을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훈련이라는 걸 알면서도 전조가 터지면 반사적으로 심장이 쫄아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못 걸리면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체험을 해야 했고
그 상태로 행군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방독면 안에서 기침이 나오면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팀 스피리트의 화생방 훈련은 단순한 절차 연습이 아니라 진짜 전쟁이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공포를 온몸으로 각인시켜주는 시간이었습니다. 2위. 잠 못 자고 경계 근무, 또 경계 근무 수면 박탈의 고통. 팀 스피리트는 실제 전투 상황을 극도로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말은 밤이라고 쉬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경계 근무는 24시간 돌아갔습니다. 소대원이 교대로 서야 했고 인원이 부족한 부대는 이 시간마다 깨워 경계를 세웠습니다. 즉, 2시간 자고 2시간 서고 또 2시간 자고 2시간 서는 생활이 훈련 기간 내내 반복됩니다. 거기에 낮 시간 기동 훈련과 진지, 구축까지 더해지면 일주일이 지나면 눈이 빨개지고 걸어가다 졸음이 쏟아집니다. 서서 조는 건 기본이고 소총 잡은 손에 힘이 풀려 총이 쓰러지는 소리에 놀라 깨기도 했습니다. 경계 근무 중 눈을 뜨고 자는 기술을 터득했다는 전우님도 계셨습니다. 앞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자고 있는 그 묘한 상태. 전우님들만 아시는 그 경지입니다. 훈련이 길어질수록 병사들의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명령을 잘못 듣거나 방향을 헷갈리거나 엉뚱한 곳에 진지를 파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 몽롱한 상태로 실전에 가까운 전술 훈련을 이어가야 했으니 팀 스피리트를 겪은 전우님들이 전역 후, 그 후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 건 과장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누우면 10초 안에 잠드는 특기는 팀 스피리트가 준 평생의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1위. 20만 명이 한반도를 뒤흔든 이후 역대급 규모가 만들어낸 혼란. 그리고 드디어 1위입니다. 팀 스피리트를 여타 훈련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든 것은 바로 그 규모 자체였습니다. 1984년 이후 팀 스피리트의 참가 병력은 한국군과 미군을 합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만 명.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체감이 되시나요? 이 규모의 병력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대에 한꺼번에 쏟아지면 도로는 전차와 장갑차로 막히고 무전망은 폭주하며 보급선은 엉킵니다. 어느 부대는 밥이 이틀째 안 오고 어느 부대는 탄약이 엉뚱한 부대로 배송되고 어느 부대는 지도상에 없는 지점으로 이동 명령을 받습니다. 전쟁 같다는 말이 형용사가 아니라 사실 묘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다 훈련 기간이 70일에서 80일까지 늘어나기도 했으니 중간에 나오는 일도 빠지는 일도 없이 그 긴 시간을 야지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미군과 합동작전을 하다 보면 언어 장벽도 생겼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고 영어 단어 몇 개로 작전 명령을 주고받던 그 상황. 지휘 체계가 복잡해져서 명령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달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우님들은 그 훈련을 완수했습니다. 20만 명이 한반도를 뒤흔든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 그 땅바닥에서 자고 그 추위를 버티고 그 행군을 완주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전우님들의 군 생활은 역사의 한 페이지 위에 영원히 새겨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분들이 흘린 땀과 고통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80년대 전후라면 치를 떠는 팀 스피리트 지옥의 순간 탑 3분을 살펴봤습니다. 전우님, 혹시 팀 스피리트 훈련에 참가하셨나요? 댓글에 당시 복무하신 부대명과 연도를 남겨주세요. 82년 땡땡사단에서 겪었다. 84년 팀 스피리트,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이런 전우님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만드는 진짜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기록이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소중한 증언이고 사라지면 안 될 우리 세대의 자산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전우님,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